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종목을 구성하는 바구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석우 부장과 함께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들 이제 조금 많이 회복하고 수익도 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검해볼까요? 지금 현재 5종목을 계속 종목 교체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대략적인 성과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림산업 목표가 상향을 했죠. 상향을 하고 조금 더 밀렸습니다. 하지만 15%의 현재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역시 건설이라든가 화학 이 두 분야에 관련된 기업인데 턴어라운드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닥권 탈피 부분에서 보면은 1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냥 유지하고요. GS 오늘 변화를 좀 할 겁니다. 지금 매도라고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제외를 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수익률은 저희가 편입가 근처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후 1시 기준으로 평가를 매기기 때문에 약간 더 지금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익률 제로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STS 반도체 수익률이 좀 많이 좋았었는데 오늘 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8% 다음에 최근 2주 동안 매수 말씀을 드렸었던 두 종목이 좀 성과가 좋습니다. KG 이니시스 10% 가까운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더준 비전은 2%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GS는 편입에서 제외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탄력이 둔화돼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목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5종목으로 한정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편입, 더 좋은 종목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GS를 선택해서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S 반도체는 조금 약한 편인데 이건 보유하시는 계획인가요?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요.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종목에 대해서 한 두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더존 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더존 비전의 주봉의 차트입니다. 주봉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큰 원형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원형은 장기 추세 탈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봉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이 고점들, 이거를 자세히 일봉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한 6개월여의 고점대 부근입니다. 과연 여기가 지금 매물대인데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돌파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오늘 약간 밀리고는 있지만은 지금 코스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소형주들이 약간 밀리는 상황 이거 덧붙여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지금 12,000원권 돌파 여기 직전에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저희 목표가 15,000원으로 주봉상의 고점대로 보이는 15,000원권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KG 인시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포트에서 편입이 12,000원권 바로 이 부분에서 됐었는데요. 지금 상승세가 지금 계단식도 아니고 약간 좀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13,000원이 종가상 돌파돼서 마감이 되는 날부터 시세 탄력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시고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 GS, 저희가 포트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솔직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트에서는 이 박스권의 시간 전략을 좀 시세 탄력 둔화라고 하죠. 기관에서는요. 그런 점에서 제외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시라면은요. 눌려봐야 뭐 한 2%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즉 76,000원 선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뭐 영어긴 합니다만 사고 팔고죠. 박스권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운용의 탄력성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기술적인 운영 부분에서 한 종목 GS는 일단 제외하신다고 했고요. 뭐 이 차트상의 변화는 있습니다. 내용상의 변화는 아직 특별한 건 없죠. 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꾸려가시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더 사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요, 종목별로
매수 하나씩 더 들어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즉 조정 시 저가 매수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아래에서 주요 종목들 21선 근처에 지금 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 종목씩 잡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의 전략은요. 여전히 같습니다. 중기로는 거래소의 경기 민감주 저점 매수 지속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오늘도 좀 밀리는데요. 여기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압축된 종목군 저희가 이 시간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들 종목으로 접근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월 말까지는요. 20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즉 설 명절 이전에는 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경기 민감주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2000포인트 지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역시 경기 민감주의 탄력을 앞으로 예상을 하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면서 화학, 건설, 증권, 조선해운, 기계 이들 종목의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한 종목씩 저점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종목씩 좀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에서는 대우조선, 건설에서는 대림산업, 화학에서는 호남석유, 제철,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증권에서는 대우증권, 그리고 한진해운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진해운도 아직도 매력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전자결제, 저희는 KG 이니시스를 들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STS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요. 오늘 CJ CGV가 상승을 많이 하는데요. 영화 관련 산업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요. 그 이유는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어서 데이터 어디에서 할 거냐? 물은다면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매출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CJ CGV도 있지만은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종목을 영화를 개봉한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권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와 관련된 기업을 하나씩 매칭을 시켜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선호주 탑픽 네.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을 시도하는 종목은 어떤 기업입니까? 이것이 이제 종목은 좋은 거 아는데 언제 사느냐, 즉 언제 관심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로서 타이밍을 잡을 만한 종목은 증권주들인 것 같습니다. 예, 대우증권을 오늘은 편입 시도를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해외 요인, 국내 요인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채권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간 시작이 되는 분위기가 채권 쪽의 돈이 주식 쪽, 즉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간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역시 미국 쪽에서는 이미 증권주라든가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증권주의 대표주인 대우증권은 여기가 매매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 바닥이 2000선이 확고히 지지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역시 증권주, 거래 대금과 연결된 이 증권주의 선두격인 이 대우증권의 수혜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 수혜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의문시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하향됐죠.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작년 연말에 하향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뭐가 좋은 것이냐? 예, 그동안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은 많이 매겼는데요. 네. 그렇다면 활성화되는 ETF라든가 이런 거래 대금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부분. 그리고 주말 동안에 증권사 분사 허용 검토라는 정부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증권사 이제 너네 힘들지? 지금 살 길을 좀 더 열어주겠다라는 포용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의 정책도 증권 산업에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영역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올해 증권주 역시 관심권에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우증권 개별적인 요인을 보면은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BPS가 12,300원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12,000원 가량 됩니다. 즉 EPS, PBR이라고 하죠. 네. 예, 주당 순자산 같은 경우 한 배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저평가 영역에서는 여전히 앞으로 성장성 가지고 간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지금 봐야지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올 때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8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여기 이 정도의 선에서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죠.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예,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도 상당히 장기간의 흐름입니다. 즉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 외국인이나 기관의 큰 자금 같은 경우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영역인데 지금 1차 상승 이후 지금 올 연초에 12,000을 기준으로 갭 동반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요 자리 이하에서는요.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거든요. 그 이유는 연봉, 주봉, 일봉의 갭이 나타난 부분은요. 분명히 메꿔줍니다. 그러한 부분을 역시 매수 타임으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의 매수 전략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서 있었던 작년 2월에 있었던 전 고점대인 15,000원 선까지 목표로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해외 상황이 급변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럴 일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손절가는 1,800원으로 제시를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은 GS를 제외하고 대우증권을 신규 편입한다. 이 얘기로 정리를 했군요.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